160페이지 폈어요. 이제 도함수의 활용 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미분 활용 마지막이야. 여기에는 크게 이제 방정식과 미분, 그 다음에 부등식과 미분, 그 다음에 속도와 속도와 미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방부등식은 뭐 거의 하나고요. 금방 끝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방정식과 미분에서 이제 3차 방정식과 미분이에요. 3차 방정식과 and 미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은 일단 그래프로 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 세실근을 가지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꿀렁꿀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돼야 되지.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이 극대값 있는 데를 알파라고 치고 극소값 있는 데를 베타라고 치면은, 그지? 극대값은 양수가 돼야 되고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돼. 맞아? 그럼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인데 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좀 유식하게 수식으로 쓰면은 F알파랑 F베타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곱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번째 상황은 중근 하나 그 다음에 실근 하나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극대값이 0에서 접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이 0에서 접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쪽을 알파, 뒤쪽을 베타 또는 앞쪽을 알파, 뒤쪽을 베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F알파가 0이거나 F베타가 0인 거야. 그지?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니까 한 번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F알파 곱하기 F베타 요 놈이 곱이 0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실근은 몇 개밖에 없고 한 개밖에 없고 허근은 두 개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런 케이스면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 꿀렁꿀렁을 밑에서 다하거나 꿀렁꿀렁을 위에서 다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극대극소가 둘 다 음수이거나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인 건데, 그치? 그래 버리면은 F알파, F베타 극대극소의 곱이 부호가 같은 거니까 곱이 양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근의 개수와 종류를 결정해주고 되는 겁니다. 1, 2, 3번. 자, 물론 이 지금 1, 2, 3번의 케이스는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올록볼록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케이스에서만 얘기한 거야. 그지? 그래서 1, 2, 3번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커다란 1번이라고 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커다란 2번 케이스는 거의 논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는 일단 인식은 해두셔야 됩니다. 인식은 해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상황은 극대극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꿀렁꿀렁을 하지 않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란 얘기지. 그러면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꿀렁꿀렁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지? 눈에 보이는 꿀렁꿀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나치는 점이 몇 점밖에 없어? 한 점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점은 눈에 보이는 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이야?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근이니까 허근 두 개야. 그러니까 상황이 거의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상황들은 실근 한 개에 허근 두 개 이런 케이스를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극대극소가 없는 케이스 중에서 이를테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지나는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접하면서 스쳐 지나가고 올라가. 이해가 돼요?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y는 최고 차이의 개수 a는 모르지만 여기를 갖다 근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x 접하니까 알파인데 접하니까 제곱은 있어야 되는데 이 접점 이외에 다른 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돼? 그러면 얘가 몇 개 근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세 개의 근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근이라고 불러? 삼중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요 2번 케이스만 살짝 이런 애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삼중근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지? 인식만 해두시고, 사실 이 2번에 1번, 2번 케이스는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문제에서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대신에 상황의 인식만 해두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신기한 점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의 판별을 하기 위해서 무슨 별식을 써? 판별식을 쓰지. 자, 생각해봐.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면 무슨 근? 서로 다른 세 실근. 극대극소의 곱이 0이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극대극소의 곱이 양수면 오히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야. 그러니까 판별식이랑 부호가 조금 반대지, 그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 극대극소의 곱이란 거 있지? 극대극소의 곱, 그지? 요 놈의 부호가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 이퀘이션의 판별식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극대극소의 곱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본은 3차 방정식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사실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4차나 5차나 이런 애들은 그냥 3차 방정식의 상황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나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자, 대표형 1번 풀게. 그지? 이거 함수를 fx라고 잡아버려. 그러면은 2x의 3승 마이너스 3a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있는데, 그지? 이꼴 빵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된대? 중근한 게, 실근한 게. 이런 모델이 된대요. 그럼 저기에서 몇 번 상황인지 딱 캐치해봐. 두 번째 놈이지? 그지? 자, 그럼 얼른 미분부터 까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이꼴 빵이에요. 그러면 미분 쳐서 이꼴 빵, 극대극소 있는 데가 x가 어디냐면은 0하고 a하고 이렇게 두 군데 같은데? 그지? 그럼 저희 그림 보이니까 그림은 안 그릴게. 문제 푸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0이 극대고 a가 극소인지, a가 극대고 0이 극소인지 모르겠어. 그냥 f0랑, 그지? fa랑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됐다?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식이에요, 그냥.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은 4차 함수 같은 게 나오면은, 그지? 4차 함수 같은 게 나오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좀 생각하면서 이제는 달려가야 돼. 단순히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형 2번 같은 거 볼까요? 대표형 2번 같은 거 보면은 또 이제 함수를 잡아놓고 가는 게 좀 더 해석이 편안합니다. fx는 3x의 4승 마이너스 8x의 3승 마이너스 18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이걸 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실근만 갔는데 실근 2개만 갔는데, 이게 실근 2개만 갔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f'x를 이제 미분을 쳐보면 이제 12x의 3승 마이너스 24x제곱 마이너스 36x 이꼴 빵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 12x로 묶어가지고 빠르게 인수분해 가능할까요? 혹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꼴 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분친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 0,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F'의 그래프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충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되냐면 꿀로 꿀꿀꿀 쫄쫄쫄쫄 내려가지고 그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감소 증가 그러니까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꿀렁꿀렁을 다 하는 거지 다차 함수가.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생겼니? 아니면 이렇게 생겼니?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로 생겼습니다. 왜 위에 거로 생겼냐면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이제 적분 개념까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함수값을 집어넣어 봐서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왜 이런 거 생각나나요? 자, 내려가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0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더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위에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극대극소의 차이 같은 걸 했었어. 극대극소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0하고 여기 극소랑 여기 극대의 차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의 곡선의 넓이랑 똑같을 거야. 아니 왜냐면 이걸 미분한 게 얘니까 얘를 적분한 게 이게 돼야 될 거야. 반면 여기 0에서의 극대랑 저기 3에서의 극소값의 요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쪽에 해당하는 곡선의 넓이에 해당하게 될 거야. 인정? 근데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는 간격이 좁지. 그러니까 넓이가 좁은 거야. 여기는 간격이 넓지. 그럼 넓이가 넓은 거네. 그러니까 이쪽 함수값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분명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실근이 몇 개래? 2개래. 실근이 만약에 2개인 케이스는 방법도 2가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실근이 2개이려면 요렇게 x축이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게 1번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1번 방법 상황에서 실근을 2개 가지게 하는 방법은 3에서 극소값 있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음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극소값 있지? 이거는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F3 있지? F3은 음수가 돼야 되고, 그지? F-1 있지? 이거는 양수가 돼야 된다. 요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연립하시면 1번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자, 근데 요것만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틀려져 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양수는 돼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음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4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근데 오히려 요거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x축을 이렇게 가져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이러면 또 실근이 2개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방법은 아예 극대값 있지. 극대값이면 되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이 극대값을 음수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근 2개만 저쪽에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F0지. 두 번째 방법은 F0를 음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방법에서 답 하나 나와야 되고 2번 방법에서도 답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산수 해줘야 되나? 숫자가 크니까 왠지 산수가 좀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개념 이해되나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3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3번 유형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별게 없는 게요. 3번 유형은 그래프를 한 개만 준 게 아니라 두 개를 준 거야.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만 먼저 접근을 해봅시다. 그림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F야. 그지? 근데 만약에 GX가 이렇게 돼버려. GX가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몇 개인 겁니까? 한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꼬불꼬불한 3차 함수랑 비스듬한 1차 함수 직선이랑 비교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y 이꼴 fx-gx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이꼴방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여기서 이거 뺀 거. 뺀 함수.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 교점의 방정식은 나중에 활용되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뺀 함수를 교점의 방정식으로 처리하면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만약에 fx가 3차 함수였으면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단 말이야. 그럼 몇 차 함수야 그냥? 3차 함수지. 이꼴 빵 하면 f가 3차면 이 방정식도 교점의 방정식도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냥. 그지? 그래서 편안하게 문제만 푸시면 돼요.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해볼까? 3번. 이거 3번도 그냥 유형 문제로 해볼까요? 3번. 자, y는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k입니다. 자, 이상하게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넘어오세요. 그죠? 그럼 교점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꼴 빵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새로운 방정식을 그냥 편안하게 fx 이꼴 빵으로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그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새로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지? 교점이 세 개라는 얘기가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석만 바꿔두면은 미분을 빨리 깝시다. 미분을 까시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거 이꼴 빵이니까 빨리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꼴 빵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문제 푸는 식이 뭐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뭔가 곱했더니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게 문제 푸는 식이야. 그지?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f-1은 열심히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바뀌었잖아. 그렇지? 알았어요. 혼내지 말고. 마이너스 3, 1. 아니, 산수 오랜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시작하자마자 틀렸네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 날라간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7 마이너스 2 25 마이너스 k 25 마이너스 k 이거야. 곱하기 f1은 뭐냐면 1, 1, 1이니까 마이너스 11에서 4를 더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이렇게 요 놈이 이제 음수라고? 그치? 음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뭐라고? 25 아니야? 25 맞대잖아. 뭘 외워야 산수 해봐. 난 몰라.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마이너스 곱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7서부터 어디까지? 25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 자꾸 산수를 끝까지 하니까 선생님이 산수도 못하는데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다시는 안 풀어줘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엄청 쉽지. 에이, 할 수 있어. 안 되면은 선생님 부르세요. 넘어갑시다. 대표형 4번. 근데 여기는 말이야. 여기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4번. 어쩌고저쩌고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또 fx라고 잡아놓읍시다. fx 잡아놓으면은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뭐야 이거 이게 넘어와야 되겠네. 이 꼴이니까. 그지? 넘어온 것까지 해보자. 넘어온 것까지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a 이꼴 빵이라는 fx 이꼴 빵이란 방정식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세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음근 2개랑 양근 1개야. 그지? 음근 2개랑 양근 1개야. 게다가 이거 있잖아. 여기서 이 음근 2개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단순히 요놈이 서로 다른 세실근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음수 2개랑 양수 1근을 가지도록 조절을 해야 되잖아. 근의 위치를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걸 뭐라고 부르지? 근의 분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얘는 또 별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근의 분리야, 이런 것도. 자, 그럼 근의 분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지만 근의 분리의 핵심은 뭐야? 근의 분리의 핵심은 판축함. 근의 분리의 핵심이 판축함이야. 그거는 2차 방정식일 때 핵심이야. 그리고 판축함이 핵심이라고 나는 얘기해 준 적이 없어. 판축함은 그냥 그 세 가지 요소를 공식 대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의 분리 요소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문제의 상황에 맞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근의 분리는 문제의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천천히. 자, f'x 미분 얼른 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꼴 빵입니다. 인수분해 하면 대충 x가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 푸는 식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진다. 이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 끝나는 건데, 그지? 근데 얘는 억지로 무슨 근이 2개야? 음근이 2개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럼 대충 여기가 대충 요쯤 0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x축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어져 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려야 돼? 요 사이에서 불편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불편하게. 그지? 그럼 x축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음근이 2개고 양근이 하나인 이런 상황을 억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는 식은 극대극소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이기도 하지만, 그지? 서민지양 일어나야 돼. 허리 펴야 돼. 양수랑 음수, 양근이랑 음근, 여기에 경계가 어디야? 양수 음수를 가르는 데가 어디야? 0이잖아, 0. 그지? 0에서의 부호 판별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0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너무 그림을 애기같이 그렸나? 0에서는 음수가 돼야지 이쪽에서 더 근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문제 푸는 식은 첫 번째, 일단 서로 세실근을 갖긴 가져야 되니까 f-1이랑 f3 이게 극대극소입니다. 그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빡빡한 조건이 생겨요. 음근을 한 개 더 생기게 하려면 음수 양수의 경계에 해당하는 0에서 f0에서의 함수값이 이 그래프상으로는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이 f0가 숑숑숑 집어넣으면 a잖아요. a는 음수인 거 안에서 요 놈인 놈, 요거를 연립해서 답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죠? 이런 게 이제 3차 방정식에서도 무슨 분리? 근의 분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대표 유형 5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부등식이거든. 근데 부등식은 앞으로 넘어와서 봐셔도 되고요.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필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거기다 쓰셔도 돼요. 자, 다시 그 앞에 보면은
에이,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자, 부등식과 미분이에요. 부등식과 미분. 근데 이거는 패턴이 일단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 두 가지 패턴. 자, 뭘 증명할 거냐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항상 양수임을 증명하는 또는 밝히는 그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이 상황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근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문제에서는 1번을 쓰고 어떤 문제에서는 2번을 쓰는데 그거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1번을 쓸 건지 2번을 쓸 건지가 보이게 돼. 알았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A보다 큰 쪽에서만 fx가 양수임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이꼴 사라져야 돼. A보다 클 때, 그지? 빵꾸 뽕이야.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는 거를 밝혀내는 거야. F가. 자, 무슨 얘기냐? A보다 큰 영역에서 어딘가 최소값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겠지. 그지? 그 최소값이 생기는 포인트에서 함수값을 양수로 가져가면 항상 양수가 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때는 fx의 미니멈이 0보다 큰 거를 이렇게 밝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 두 번째, 어떤 형태의 문제에서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아이고, y축이 아니라 그냥 a입니다. a.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FA에서 시작 포인트에서 딱방이 됨을 찍어버려요. 근데 FA에서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구간 자체가 A보다 큰 구간이니까 A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시작 포인트가 딱방, 시작 포인트가 0이 되는 걸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X 값이 A보다 클 때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를 밝혀줘도 돼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프라임이 양수란 얘기는 항상 증가함수란 얘기지. 그러면 최소값이 언제 생기겠어? 시작 포인트에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시작할 때 0 찍고 앞으로는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도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는 모르는 거야. 문제마다 달라.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그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갑시다. 이거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기는 할게. 어디 갔어? 이거 해볼까요? 5-2번 봅시다. 5-2번. 자,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fx를 일단 잡아놓고 갈게요. fx가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 항상 성립 이런 거는 뭐 절대 부등식이란 얘기니까 항상 밑줄을 쳐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봅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렇죠? 아니네요. 9.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세요. 3 이렇게 해가지고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만 따지면은 이렇게 해서 1하고 3이니까 그지? 실제로 우리 f의 그래프의 개형은 원래는 꿀렁인데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 자체가 3보다 어떨 때야? 여기가 3인데 3보다 클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번 유형이나 2번 유형이나 어느 유형이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3보다 작은데 이쪽 있지? 내려가는데 이런 데는 뭐야? 노관심인 거야. 노관심.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빵꾸 뽕이 되는 거지. 요렇게. 요 범위만 그릴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쪽은. 그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X축이 어떤 스타일이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지? 시작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 시작 포인트를 양수로 가져가시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F3 있죠? F3. F3을 열심히 집어넣어보면 또 시련이 찾아오네. 3, 3, 3, 27. 6, 9, 54 빼기 54 더하기 27. 0이네요, 0. K입니다, 그냥. 그지? K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됩니다. 자, 0이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0이 붙어도 상관없게요? 그치, 3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부등식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따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6번 유형이랑 7번 유형이랑 뭐 이런 거 있는데 6번 유형은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함수만 4차 함수로 바뀐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7번 유형인데 7번 유형은 별표를 쳐놓고 7번에 1번이랑 7번에 3번을 두 개를 링크를 거세요. 7번에 1번이랑 7번에 3번을 링크를 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적어볼게요. 이 부등식 문제 중에서 이 유형은 유형 자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언제 나오냐면은 수원할 때도 나왔고 수학 하할 때도 나왔는데 수2에도 나오고요. 지금 미적분할 때도 나옵니다. 확통 같은 데서도. 그냥 부등식에서 항상 나오는 아주 기본 유형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적어야 돼. 간단해요. 간단해. 그죠? 임의의 x에 대해 그냥 fx가 그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f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g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fx가 항상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대충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f가 이렇게 되면은 g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문제풀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fx보다 gx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넘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잡아요. 그래서 fx-gx라는 함수를 fx를 gx보다 크게 만들지 말고 교점의 방정식 뺀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게 만드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면 임의의 x1, x2에 대해 fx1보다 gx2가 항상 더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위에랑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위에는 임의의 x가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임의의 x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이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때도 이렇게 풀면은 문제를 틀리게 돼. 왜냐하면 여기 임의의 x는 한 개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 fx랑 여기 gx의 x랑 x는 같은 x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값만 들어가면 그때는 항상 f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지. 근데 여기는 임의의 x가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x1, x2를 아무렇게나 따로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를 x1이라고 치고 여기를 x2라고 치면은 위에 건 괜찮았는데 밑에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f를 잡아도
어떻게 G를 잡은 놈보다 항상 더 F 쪽이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F에서 제일 작은 놈을 골라서 쫙 해놓고 G에서는 제일 큰 놈을 잡아가지고 쫙 해도 그지? F가 최대한의 힘을 써도 G가 최대한의 힘을 써도 F가 힘 쫙 빼고 해도 이긴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무리 쫙 빼 있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아이린이 집 앞에 쓰레빠 끌고 나오면 그지? 그게 더 이쁘단 얘기야. 그건 맞대잖아. 그지? 현호가 인정했으면 인정이죠. 인정? 수민아 인정? 그지? 수민이 네가 수트를 쫙 빼 입고 나왔어요. 근데 강동원이 쓰레빠 질질 끌고 집 앞에 PC방 나왔습니다. 누가 더 잘생겼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는 F의 미니멈이랑 그지? G의 맥스를 비교해도 누가 더 큰 거야? F의 미니멈 쪽이 더 큰 거야. 그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표현 하나만 딱 바뀌었는데 문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지? 단원 자체가 뭐냐면 부등식과 미분이 돼요. 그죠? 또는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x1, x2로 임의의 x가 두 개 잡히면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는 최대 최소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방금 교재에 7-1번이랑 7-2번을 3번을 묶어두라 그랬잖아. 7-1번은 어떤 형태야? 그치, 이게 7-1번 형태죠. 이게 1번이 7-1번이야. 그지? 그러면 7-3번은 뭐야? 요렇게 푸는 거겠지. 그지?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늘 어차피 다 풀고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랑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속도랑 가속도도 편안하게 그냥 아주 간결하게만 개념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놓읍시다. 그죠? 자, 속도랑 가속도는 속도 자체가 뭐야? 속도가 뭔지만 그냥 써놓을까? 그렇지. 속도는 델타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어떻게 되겠어? 거리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나 그냥 물리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거시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지. 그지? 근데 실제로 그냥 시간, 그냥 거리는 아니에요. 시간의 변화율 델타,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율 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속도야, 평균 속도야? 사실은 이건 평균 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순간 속도를 알면 리미트 델타 시간이 0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사실은 거리를 뭘로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미분한 거야. 더 자세하게 써줄까? 그냥 받아들여. 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는 이렇게 하면 잠깐만. 알았어. 평균 속도는 개념상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순간 속도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시간이 0으로 갈 때 델타 시간분의 델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dt분의 t가 타임이야. dt분의 그 다음에 거리는 이제 dx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써요. 그럼 이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있지. 속도는 v라고 써요. v가 뭔지 알아? 벨로시티야, 벨로시티. 그지? 서울시티 말고 벨로시티.
그럼 여기서 1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율이야? 속도의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악셀레이션, 가속도죠?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지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리를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럼 속도를 뭐하면? 또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지? 근데 반면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적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배웠던 거긴 하니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때도 미분 변수랑 적분 변수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돼. 맞지? 그지? 근데 여기 속도 거리나 속도 가속도는 항상 변수가 누구를 변수로 한다? t. 그지? 아니 미분도 누구로 미분 칠 거야? t로 미분 칠 거지. 적분도 인티그랄 dt 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t가 변수란 얘기야. 이 측면만 계속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t가 변수다. 항상 우리는 t를 변수로 생각해서 식도 세우고 관계식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나 합시다. 그냥 거의 받아들이면 되는 수준이라 어렵지가 않죠? 문제를 볼까요? 자, 8번 유형을 봅시다. 그럼 거기 x가 좌표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x 한 다음에 t 이렇게 합시다. xt라고 쓰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 편해. 왜냐면 x란 아이도 좌표가 누구에 관한 함수란 얘기야? t에 관한 함수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2t의 3승 마이너스 9t제곱 9t제곱 맞니? 플러스 12t 이렇게 된대. 근데 얘가 속도가 27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걸 미분을 치세요. 미분을 치면 뭐가 돼? vt가 돼요. vt는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일단 미분부터 쳐놓을까요? 또 한번. 그러면은 가속도 at는 어떻게 돼? 12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속도가 얼마가 될 때네? 72가 될 때네? 72가 될 때네? 그럼 넘어와서 마이너스 60으로 숫자 바꾸고 6으로 나눕시다. 6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이꼴 빵이에요. 그럼 가능한 t 값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2, 5, 10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랑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답이야? 5? 마이너스 2는 왜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방부등식 이런 데랑 다른 거지. 그지? 방부등식에서 실근은 음근을 가져도 무방했으나 속도가 속도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5가 답입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t가 5초일 때 가속도니까 A5를 구하시면 돼요. A5 집어넣으면 60-18이니까 42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시간은 무조건 앞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왜 앞으로만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알아요? 왜 시간이 빛보다 빠를 수가 없어서 그런 견해도 있어요. 빛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바꿔 물어봐. 선생님의 원래 질문이 뭐였냐면
시간은 왜 그러면 앞으로만 흐르는 거야. 뒤로는 흐르지 않고. 뭐라고? 인간이 그렇게 그때 인지를 못하는. 인간이 그러게, 인간뿐만 아니라 별도 그렇고요, 블랙홀도 그렇고요, 뭐 개미도 그렇고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 왜 앞으로만 흐를까? 아니, 과학자들도 잘 모른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대. 연력학 제2법칙 있죠? 그게 뭐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야. 무질서도 있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 엔트로피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것이 된대. 아니 근데 엔트로피 법칙을 되게 바보 같은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던 건데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러니까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이 생명체는 우리가 에너지의 집약체잖아요, 솔직히. 그지?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거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 아닌가? 무질서도 굉장히 질서가 그렇지. 닥치고 수업이나 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정연하게 우주의 에너지가 집약된 것이 아닌가?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유튜브에서 과학자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나고 죽고 이런 거 마저도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뭔 얘기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봅시다. 9번 같은 거 보세요. 9번 같은 건 재밌죠? 9번 같은 거는 수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다이빙한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X라고 하는데요. 높이니까 보통 이거는 X라고 안 합니다. 높이니까 보통 뭐라고 해요? H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 H도 T에 관한 함수니까 T라고 써놓고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엽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선생님과 같이 진행했던 교재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생각해봐. 자, 여기 보시면은 H0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H0가 뭡니까? 10이에요, 10. 이 얘기는 시간이 0일 때 높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 초기 위치입니다. 초기 위치. 초기 위치가 10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한글로 알려줬는데 한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미분을 쳐보죠. 미분을 쳐보면 VT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V0도 한번 구해볼까요? V0는 얼마예요? 5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초기 속도를 의미해요. 초기 속도는 처음에 어떻게 한 거야? 다이빙 선수가 점프해서 밑으로 점프한 거야? 위로 살짝 올라간 거야? 위로 살짝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한번 더 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마이너스 10은 뭘까요? 그렇지. 이 값이 뭐라 그랬어? 실제로는 원래는 마이너스 9.8인데 이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한 거라고. 이게 뭐라고? 중력과 속도. 지금 이 선수가 다이빙을 어디에서 했니? 지구에서 했지. 달에서 한 게 아니라. 그지?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섹제곱.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10 위치인데 여기서 펄짝
뛴 겁니다. 그래서 일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실제로 이 그래프가 이런 2차 함수 포물선이라고 하지. 그지? 2차 함수가 포물선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뛰는 거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상수함수란 얘기야. 그럼 적분하면 속도 함수는 반드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럼 한 번 더 적분하면 물체의 궤적. 그거는 높이에 대한 함수 또는 그 어디 갔어? 위치에 대한 함수는 반드시 몇 차 함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 2차 함수로 나오게 되어 있죠. 2차 함수.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 2차 함수가 곧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해?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하를 배우는 친구들은 그지? 2차 함수가 곧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도 해. 포물선이 뭐야? 포가 뭐야? 포. 뭐 쌀국수가 포가 아니야? 맨날. 포 투포환 같은 거 있지. 던지는 거. 물체를 던질 때 그거의 선, 궤적, 그지?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공 던지는 문제는 그래프 자체가 곧 뭐가 된다 그랬어? 공의 궤적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곧 뭐가 된다? 공의 궤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방학 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 그지? 상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하라는 뭔지도 안 구했네요. 아, 이 선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 그랬지? 물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은 그 해발이 몇 미터야? 0미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0일 때 시간 구해가지고 그때 속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넘어갑시다. A 10번, 11번 유형 다 패스. 12번, 13번 유형이 바로 뭐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속도, 가속도, 거리 같은 거를 이제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이것만 해봅시다. 12번 유형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것만 풀고 끝낼게. 어디 갔지? 자, 12번.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 출발 밑줄. 원점 출발. 이렇게 돼 있고 점 P에서 시각 T에서 속도 VT의 그래프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그지? 그래서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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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A, B, C. 여기는 D, 여기는 E, 여기는 F, 그 다음에 여기는 G. 알파벳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H, 그 다음에 여기가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T축의 그래프가 이제 VT 그래프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1, 2, 3, 4, 5 풀기 전에 먼저 이 상황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앞으로가 뒤로가? 뒤로 가는 거지. 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D에서 속도가 어떻게 돼? 빵이 되죠. 그런 다음에 D부터 H까지는 앞으로가 뒤로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H부터 I까지 그때는 다시 뒤로 가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점점 빨리 뒤로 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기울기지, 기울기.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0 됐다가 다시 앞으로 빨라지는 건데 이때는 기울기가 곧 의미하는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점점 이때는 양수인 거야. 그지? 근데 E부터 G까지 있지. 이때는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네. 그지? 그럼 등속운동이란 얘기고 등속운동은 마찰력이나 저항이 0이라 그랬을 때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속도가 줄어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천천히 풀어볼까요? 일단 1번 TA에서 뭐야? 가속도는 음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았어? 틀렸어? 맞았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2번 T가 D부터 E까지? D부터 E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대.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양수냐를 물어보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래서 2번도 참이고요. 디귿 3번. B부터 시간이 2까지. B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 이때는 가속도가 일정하대. 맞았어 틀렸어?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일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 일정해? 일정하죠. 그러니까 3번도 참이고요. 4번은 t가 f일 때, 시간이 f일 때는 점 P는 정지해 있대. 자, f일 때 속도가 0이야 양수야? 양수지.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지. 정지해 있다. 이건 틀린 거죠.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네. 5번 0부터 t가 i까지일 때 i까지니까 이때 방향을 2번 바꾼대. 운동 방향 바꾸는 데가 어디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지? 그지? 몇 번이야? 2번 맞는 거죠? 이 얘기도? 그래서 5번도 참 답은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해석 잘 하시면 되고, 대부분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무슨 그래프가 주어진다? 대부분 무슨 그래프가 주어진다? VT 그래프가 주어진다. 왜냐면 VT 그래프가 주어지는 좀 응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VT 그래프는 이거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변위가 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있지? V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T랑 그 다음에 VT랑 그 다음에 AT 있었을 때 은근슬쩍 가운데 있는 놈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만 적분하면 위치, 한 번만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한눈에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그래프가 바로 VT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 하시면 돼.